안녕하세요, 파워존입니다. 오늘 영상은 호흡 그리고 자세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저 운동할 때도 그렇고 저희 회원분들을 수업할 때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호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 텐데, 먼저 코로 마셔서 이제 몸통, 특히 이제 허리 주변을 이제 골고루 360도 방향으로 이제 팽창을 하시고 나서 더 들여 마시게 되면 이제 아래쪽에 있는 갈비뼈, 이제 하부 갈비뼈가 옆으로 벌어지고요. 더 마시게 되면 상부의 가슴이 앞뒤로 이렇게 팽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호흡을 잘하게 되면 몸통 전체가 이렇게 빵빵해지는, 즉 보거의 형태처럼 이제 둥그레지겠죠. 그러면 몸통의 단면적이 넓어지겠죠. 넓어지면서 이제 회전력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전단력, 앞뒤로 움직이는 거, 혹은 이렇게 꺾이는 거, 심지어 압박력에도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몸이 더 안전하고 강해지겠죠. 이렇게 호흡을 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복식 호흡이라 해서 잘못하시는 게, 코로 마셨을 때 잘 마시는데 배만 볼록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앞에만 튀어나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오픈 시저 신드롬이라고 해서 허리가 이렇게 과하게 꺾이게 됩니다. 호흡을 잘못했더니 허리가 과하게 꺾이면서 여기 간단한 척추의 모형이 있는데요. 꺾이게 되면 보시죠. 이쪽에 있는 척추 후관절, 위와 아래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척추 후관절, 영어로는 바세 조인트라고 하는 곳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좀 허리의 바세 조인트에는 그 노시셉터라고 하는 통증을 받아들이는, 인지하는 수용기가, 그 리셉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은 여기 계속 조금만 이렇게 자극을 받게만 되더라도 그 로칩셉터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서 더 아프게 되고, 그럼 허리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통증을 받아들이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면서, 긴장하면 다시 또 압박력이 생기고 또 눌리게 돼서 또 아프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이렇게 허리를 너무 꺾게 되면, 호흡을 잘못하다고 해서 허리를 잘못 꺾게 되면 더 압박이 돼서 더 아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척추의 뼈를 보시면 요 빨간색은 이제 디스크, 그리고 위아래 척추체가 있어요. 척추체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눌렸을 때, 혹은 아래에서 위로 눌렸을 때 체중을 이렇게 분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거꾸로 허리가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식 호흡을 할 때 뒤가 옆이 아니라 앞으로만 나오게 돼서 오픈 시저 신드롬으로 이렇게 허리가 꺾이게 되면, 보셨죠? 디스크는 앞쪽은 벌어지고 뒤쪽은 눌리게 되는 이런 현상을 받아서 결국에는 어느 정도 내구력의 한계가 느끼다 보면 이 디스크 안쪽에 크랙이 가면서 안에 있던 이런 젤 성분이 삐져나와서 이 노란색 척수, 신경을 누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손, 발이, 특히 이제 다리가 저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 마셔서 이제 허리 주변, 아래쪽 갈비뼈, 몸통까지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척추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 되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죠? 허리가 이렇게 꺾인 상태나 혹은 옆으로 휘어 있거나 혹은 앞으로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중립에서 크게 벗어난 자세를 의도적으로 한 상태에서 중량을 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눌리는데 부하가 더 눌리면서 다치게 되겠죠.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호흡으로 좋은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변론할 거리가 없습니다. 기본 상식이고 절대 진리,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반박하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뭐 1+1은 2인데
일을 가지고 3이라 4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뭐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그냥 굿바이. 저랑 대화할 거리가 없습니다. 단 그럼 평생 정렬을 유지하면서 운동해야 되냐? 아니죠. 우리가 가동성 운동, 움직임, 순수한 움직임을 위해서는, 즉 중량이 내 몸에 부하가 오지 않는 그러한 최소한의 부하를 갖고 있는 상태, 그런 움직임을 위한 운동을 할 때는 당연히 움직여야겠죠. 안 그러면 내 몸이 이렇게 뻣뻣해지면서 점차 굳어지고, 굳어지면 스티프해지고, 스티프해지면 이제 탄성을 잃게 되면서 더 쉽게 다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리를 해드리자면, 움직임을 위한 운동을 할 때는 모든 관절을 부드럽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관절, 건강한 근육, 인대, 힘줄들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부하가 짊어졌을 때는 호흡을 제대로 하고 정렬을 제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운동 동작을 수행하면 부상 없이 혹은 다치더라도 최소한의 부상을 갖고 나는 계속 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호흡과 자세 그리고 움직임을 위한 운동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저희 회원분들 중에 여러 가지 영상들을 보시면서 이 운동은 왜 이렇게 다르게 하나요? 같은 운동인데 왜 다르게 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영상을 올려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덥습니다. 어제도 제가 밖에 볼일이 있어서 반바지를 입고 나가는데 장단지가 뜨거운 거를 평생 처음 느꼈어요. 걷다가 지열과 또 햇빛이 너무 세면서 장단지가 타는 것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시면 선크림 그리고 중간중간에 수분 공급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늘로 피해 다니시거나 남자분들조차도 이제는 양산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더위 조심하시고 아무튼 더운 여름에도 꾸준히 건강, 체력 관리 하시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